안녕하세요. 저는 엊그제 30번째 생일을 맞이한 여자입니다. 세상 살다 보면 이런저런 각양각색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가진 게 많진 않더라도 주변 사람들에게 베풀며 사는 마음씨 넉넉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과는 별개로 늘 여유가 없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있더군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의 주변에, 그것도 가족이 후자의 경우라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제가 이번에 겪었던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사연으로 보내보고자 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유독 또래 친구들보다 공부를 잘했고,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이후 종종 친구들을 집으로 불러 틀린 문제들의 풀이 등을 해주는 걸 보시더니 저희 부모님께서 늘 입버릇처럼 말씀하시길, 우리 혜린이는 선생님 하면 딱일 것 같아. 친구들한테 설명해주는 거 보니 이 엄마도 쉽게 이해가 가는걸? 선생님이면 평생 직장에 호봉까지 쌓이게 되면 연봉도 꽤 받을 거고, 뭐니 해도 결혼할 때 여자가 교사면 바랄 게 없잖아. 그치? 하며 제가 교사가 되길 바라셨고, 그런 부모님의 뜻에 따라 사범대까지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학교를 졸업할 때쯤 되어 교생 실습을 나가게 되었고, 그 밖에 다른 쪽으로 생각이 트이다 보니 역시 선생님이란 길은 저와는 맞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되었지요. 예전부터 수에 밝고 경영에 관심이 많았던 저는 교사보다는 졸업 후에 내 이름으로 된 사업을 해보고 싶어, 더 많은 돈을 벌어보고 싶어 라는 열망이 점점 커지게 되었습니다. 대학교 3학년 여름방학, 저는 사업계획서와 앞으로의 구체적인 인생 계획을 포트폴리오로 만들어 부모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내가 교사가 되기만을 바라셨는데 나한테 많이 실망하시겠지? 라는 생각과는 다르게 아버지께서는 오히려 껄껄 웃으시더니, 얌전하게 공부만 할 줄 알았던 우리 혜린이가 이런 포부를 가지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구나. 네가 동생인 형준이보다 낫다 하시곤 일단 대학을 무사히 졸업하고 앞으로의 일에 대해 다시 이야기를 해보자며 저의 어깨를 두드려 주셨습니다. 그렇게 졸업하기 전까지 전공에 소홀히 하지 않는 선에서 틈틈이 경영학에 대해 배우기 시작했고, 그러던 중 남편과는 타 대학 독서 모임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처음 봤을 때부터 누구나와 쉽게 친해져 사람들과 어울리기 좋아하던 저와는 달리 남중, 남고, 공대까지 입학해 숫기없고 수더분하며 여자와 눈도 제대로 못 마주치고 말도 섞지 못하던, 한마디로 범생이 스타일의 공대생 그 자체였죠. 처음엔 뭐 저렇게 무뚝뚝한 남자가 다 있어? 하며 그런 남편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지만, 날라리처럼 말만 앞서서 뺀질거리는 남자들보다 올곧고 묵묵하게 자기가 맡은 일을 해내는 부지런한 남편이 제 눈엔 너무 멋있어 보이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에게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왜 나 같은 걸? 고마워. 잘할게 혜린아 라며 얼굴을 붉히며 제 손을 잡아주었고, 그렇게 저희는 사귀게 되었죠. 그 후 저는 부모님과의 약속대로 무사히 사범대를 졸업하게 되었고, 계속 공부를 하고 싶어하던 남편은 실은 집에 아버지가 안 계셔서 장남인 자기가 가장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이대로 대학원에 진학해버리게 되면 집안에 돈 벌 사람이 없어 곤란하다며 졸업 후에 바로 대기업 연구원으로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늘 공부하고 싶어도 여건이 따라주지 않아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지 못하는 남편이 안쓰러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엔 대기업 임원으로 일하시던 아버지가 직장에 다니시며 여윳돈으로 부동산과 주식에 꾸준히 투자를 하셨는데, 그게 꽤 수익성이 좋아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엔 이미 서울의 빌딩 몇 채로 변해 있었죠. 덕분에 전 풍족하게 자라 공부면 공부, 취미면 취미, 부모님께서 장녀였던 제게 모든 걸 지원해 주셨고, 졸업 후 서울 외곽 쪽에 브런치 카페 겸 레스토랑을 열겠다는 제 사업 계획서를 보시곤 투자 가치가 있다며 아버지의 전폭적인 후원으로 얼마 전 몇 년간 염원하던 제 가게를 오픈하게 되었죠. 물론 아버지라고 해도 그저 뚝딱 돈을 주시진 않으셨습니다. 대학 졸업 후에 실제로 브런치 카페와 레스토랑에서 몇 년간 아르바이트를 하며 현장에서의 감각을 익혀나갔고,
나중엔 수익률과 마진율, 인건비, 점포세 등 여러 가지를 종합하여 약 3년간 발품을 팔아 작성한 사업계획서를 꼼꼼히 읽어보시곤 그제서야 흔쾌히 내주신 거죠. 다행히 오픈 후에 SNS를 통해 입소문이 퍼지며 전국 각지에서 손님들이 찾아올 만큼 유명해지게 되었고 먹고 살 걱정은 없게 되었습니다. 졸업 후 연구원으로 매진하던 남편 역시 전문직이었기 때문에 둘 다 벌이엔 문제가 없다 여겨 7년간의 열애 끝에 얼마 전 결혼에까지 골인하게 되었습니다. 제 시간에 꼬박꼬박 출퇴근해야 하는 남편에 비해 어느 정도 사업이 궤도에 올라 가게를 직원들에게 맡겨도 될 만큼 자유로웠던 저는 남편이 결혼 전부터 살던 직장 근처의 오피스텔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려 했지만 이번에 저와 동생이 둘 다 독립하게 되면서 지금 살던 큰 평수에서 노부부 둘이 살 필요가 없다며 어차피 나중에 물려주려고 했는데 이참에 여기서 살면 되겠다 라며 부모님께서 계시던 경기도의 40평대 아파트에 저희가 들어가 살게 되었고 그렇게 부모님은 다른 아파트로 이사를 가셨죠. 솔직히 요즘 집값이나 금리가 너무 올라서 신혼부부가 내 집 마련하기 정말 버거운 일이었는데 그런 큰 문제를 부모님께서 해결해 주셔서 다른 건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저희는 여느 신혼부부들과 같이 꿈같이 황홀한 신혼생활을 보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가게 마감은 꼭 제가 가서 마무리했기 때문에 집에 와서 퇴근한 남편과 조촐하게 치킨에 맥주 한잔 마셔도 남편의 순수한 얼굴만 보아도 어찌나 웃음이 나고 행복한지 이래서 다들 신혼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꽃길만 걸을 거라고 생각했던 저희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시어머니와 신우였습니다. 남편 대학 시절 간암으로 돌아가신 시아버님을 대신해 쭉 가장이 되어 학비는 장학금으로 충당하고 남는 시간엔 틈틈이 과외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 전부를 시댁에 생활비로 드렸는데요. 사실 남편 이야기만 들어보면 시댁은 그렇게 빠듯한 상황도 아닙니다. 단지 집안에 돈을 버는 사람이 없어 시아버님이 경기도에 유산으로 물려주신 30평대 아파트와 평생 시어머니 굶어 죽진 않으실 정도의 예금을 남겨두시긴 했지만 그마저도 쪼달린다고 남편이 생활비 명목으로 매달 얼마씩 주는 것 같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시댁에 갈 때마다 시누이가 늘 빈둥거리고 있었는데요. 1살 차이밖에 안 나던 시누이는 벌써 나이가 29인데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미대의 디자인학과를 졸업 후 집에서 놀기만 합니다. 그래도 미대라 하면 엄청난 학비 때문에 돈도 어지간히 많이 들어가서 시아버지 살아계실 땐 그나마 형편이 나았지만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남편이 그 학비를 다 대줬다고 하더군요. 덕분에 남편은 대학원에 진학도 못했고요. 그랬던 만큼 남편의 노고를 알아 취업도 하고 열심히 살면 참 좋을 텐데 그런 저의 남편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남편이 주는 생활비로 열심히 시어머니랑 백화점에 다니며 본인 치장하느라 정신이 없는 듯 했죠. 그런데 결혼 후 한동안 잠잠하던 두 사람이 반년쯤 지났을까요? 슬슬 본색을 드러내며 저희 부부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 일이었습니다. 그날은 브런치 타임에 단체 손님이 예약돼 있어 아침에 출근해 직원들이랑 테이블 세팅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오픈하자마자 가게 문이 열리길래 어서오세요 하며 고개를 들었고 그 순간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가게 안으로 쑥 하고 들어오셨죠. 연락도 없이 찾아오셨던 터라 조금은 놀라긴 했지만 예의 있게 인사했습니다. 어머, 어머님, 아가씨, 안녕하세요. 이 시간엔 어쩐 일이세요? 그 말을 듣자마자 시누이는 앙칼진 목소리로 언니, 저희가 못 올 때 왔나요? 엄마랑 제가 하는 일 없이 돌아만 다닌다고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라며 대답하더라고요. 아니요 아가씨, 그게 아니고 반가워서 별뜻 없이 말한 건데 라고 하자 시어머니는 예, 새언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니? 미안하다 새아가, 얘가 자기는 반가운데 들어오자마자 어쩐 일이냐는 소리를 들으니 기분 나빠서 그랬나 보다. 네가 이해해라. 우리 세이가 욱하는 게 있잖아. 호호 하며 웃으시더라고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제 기분을 풀어주는 듯한 말투셨지만 결국엔 자기 딸의 편을 드는 이상한 화법이었죠.
아무튼 직원들 눈도 있고 손님들도 곧 들이닥칠 시간이라 둘을 제일 전망 좋은 창가 쪽 자리로 모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어머니, 오늘 좋은 원두가 들어왔는데 커피 한 잔 내려드릴까요? 하며 여쭤봤고, 그런 제 질문을 무시한 채 둘은 도도한 표정을 지으며 메뉴판을 보더니 아가, 가게에서 제일 비싼 걸로 내주렴. 알다시피 우리 세희가 입맛이 고급이라 싸구려 음식은 잘 안 먹으려고 해. 메뉴판 보니까 커피가 여기서 제일 싼 메뉴구나. 이 스테이크랑 브런치 A세트 요걸로 주렴. 이라며 어머님은 메뉴판을 제게 툭 하고 던지셨습니다. 저는 제일 싼 메뉴라서 커피를 추천드린 게 아닌데 하면서도 그래도 아침에 제일 먼저 오셔서 매상 올려주시려고 그러는가 보다 하며 좋은 마음으로 음식을 내어드렸죠. 그렇게 잘 드시는 듯 하다가 중간에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예, 네 남편한테 우리 온 거 말했니? 아니요. 서준씨 지금 일하는 시간이라 핸드폰을 못 봐요. 그래? 잘했다. 그나저나 얘 여기 장사 엄청 잘 되는구나. 이 정도면 월 5천은 땡기겠는데? 아니요 어머님, 그 정도는 아니에요. 손님은 많은데 나가는 게 그만큼 많아서 라고 말하자마자 제 입을 막으시더니 그래 그건 됐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마. 너 지금 당장 내 계좌로 서준이 몰래 300만원만 입금해주렴 이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어쩐지 불쑥 찾아왔을 때부터 심상치 않다 했는데 결국 돈 달란 이야기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아무리 그래도 남편한테 상의도 없이 300만원이란 큰 돈을 드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던 찰나 옆에서 시누이가 불쑥 껴들며 어머 언니, 설마 시엄마한테 고작 300만원 못 드린다고 고민하는 건 아니시죠? 이렇게 큰 가게 운영하시는 사장님께서 마음이 완전 쫌팽이시네? 와, 나 같으면 500, 1000이라도 선뜻 드렸다 하며 막무가내로 소리를 질러대더라고요. 그때 마침 단체 손님들과 여유로운 시간을 즐기시던 그 많던 손님들이 큰 소리에 깜짝 놀라 웅성거리며 시어머니와 시누이 쪽을 보며 쑥덕거리기 시작했고, 그런 손님들의 반응에 부응을 하듯 시누이는 더욱 악다구니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 언니, 저희가 부끄럽다 이거죠? 와, 대단하네. 돈도 많이 벌 텐데 저희가 그지라서 이러는 게 아닌데요? 300만원은 돈도 아닐 텐데 다 아는 사람이 자꾸 이러네? 라며 아무래도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길래 그 자리에서 계좌로 300만원을 이체했고, 그제서야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진작에 그럴 것이지 뭐하러 목 아프게 소리 지르게 만든담? 그렇게 안 봤는데 아가, 너 쪼잔하고 덜 떨어진 구석이 있구나. 흥! 하시면서 저를 매섭게 노려보시더니 가게를 나가셨어요. 나중에 직원한테 들어보니 둘이서 음식값만 24만원어치를 드시고는 그 돈도 안 내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가족이니까 그 돈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었지만 다 먹지도 못할 거 잔뜩 시켜놓고 얄밉게 한 입씩 맛보듯이 먹은 다음에 다 남기고 그 난리를 친 다음에 돈까지 뜯어가니 제 입장에선 그 음식값마저 아까워서 미칠 지경이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 털어놓았고, 수더분하고 늘 웃음기 가득한 남편의 온화한 얼굴이 순식간에 시뻘겋게 변하더니 앉은 자리에서 저한테 계좌로 500만원을 이체한 후 연신 미안하다고 빌더군요. 그래서 저는 남편의 그런 모습에 당황하며 아니, 잘못한 건 자기가 아니잖아, 미안해하지마, 그러려고 이야기한 건 아니야 라고 했더니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이며 그 둘이 그렇게 된 건 내 탓이 커. 우리 엄마랑 동생, 아버지 살아생전에도 평생 빈둥거리면서 주변 친척들이나 아직 어렸던 나한테까지 돈 뜯어가면서 본인들 사리사욕 채우기 바빴던 사람들이야. 아버지도 오랫동안 회사 생활 하시면서 꽤 많이 버셨는데 달랑 그 집 한 채 남아있겠어. 그 사치를 감당 못한 거야. 사치도 사치인데 그 둘은 평생을 그냥 스스로 돈 벌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이야. 내가 그래도 생활비 명목으로 다달이 꽤 많이 보내드리는데 그것도 모자라 너한테까지 손을 벌리다니 정말 염치 없는 것들이다.
다시는 너한테 찾아오지 말라고 따끔하게 이야기할게. 진짜 미안하다 혜린아. 하며 그날 일은 그렇게 끝이 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날 남편에게 이야기를 들었는지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씩씩거리며 제 집 드나들듯 가게로 들어와 제게 소리를 질렀죠. 어찌 혜린이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어제 내가 우리 온 거 네 남편한테 말하지 말라고 했지? 그런데 그새를 못 참고 쪼르르 달려가서 그걸 다 일러 바쳐? 나 참 그렇게 입이 싸서 무슨 사장 노름을 한다고 그러니? 너 혹시 니네 직원들이나 고객 정보도 다 빼돌리면서 여기저기 소문내고 다니고 그러는 건 아니지? 응? 아휴, 이것 좀 보세요. 여기 물에 빠져도 입만 통통 뜰 사람이 사장 한답시고 나대네요? 라며 제 이야기는 들어주지도 않고 본인들 할 말만 이어가더라고요. 옆에서 시누이는 그런 시어머니를 말리기는커녕 자기가 할 말을 대신 해준다는 듯 끄덕거리더니 끼어들면서 자기들이 그지냐며 어떻게 시대갈기를 개똥으로 아냐면서 난리 행패를 부려댔고, 하필이면 가장 바쁠 점심시간에 그 난리통을 부려 어쩔 수 없이 돈을 좀 더 쥐어주고 내쫓듯이 내보내버렸습니다. 그 후로 밖에서 가게 상황을 지켜보기라도 한 듯 제일 바쁠 시간에 연락도 없이 들이닥쳐 자기들 멋대로 제일 비싼 걸 시켜먹은 후에 나갈 때는 기다렸다는 듯 돈까지 뜯어가는 일이 반복되었고,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남편한테 이야기를 하면 그 다음날 어김없이 찾아와 더더욱 모욕적인 언사를 해대며 저를 망신주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나중엔 하다하다 돈을 조금만 쥐어주고 보내는 날에는 내가 고작 이 돈 받으려고 1시간을 차 타고 여기까지 온 줄 아냐며 더욱 행패를 부려댔죠. 솔직히 말해서 경찰에 전화해서 이것들을 다 영업방해로 쫓아내버려야 하나 하며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핸드폰에 112를 썼다 지웠다 하는 날이 계속되던 와중에 그런 둘에게 무슨 심경의 변화라도 생긴 건지 가게를 드나드는 발걸음이 뚝 끊기게 되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시누이가 글쎄 뜬금없이 혼전 임신으로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시름 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결혼하고 애엄마가 되면 이런 짓은 덜 하겠지 하며 안도를 했죠. 하지만 졸업 후 몇 년이나 백수로 살며 돈 한 푼 없이 낭비병만 심하던 시누이의 뭘 보고 결혼을 한다는 건지 하며 의아했었고, 어느 날 정말로 허우대도 멀쩡하고 중소기업이지만 나름 연차가 쌓여 연봉도 괜찮은 남자를 데려와서 결혼할 남자라며 가족 모두를 놀라게 만들었죠. 그러나 하루가 멀다 하고 가게로 찾아와 행패만 부리던 시누이를 떼어낼 수 있다는 기쁨도 잠시. 결혼은 뭐 뻘로 하나요? 모아둔 돈은커녕 시누이 앞으로 자잘한 빚까지 있던 와중 무슨 돈으로 결혼을 하려나 생각하던 그때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저희 부부를 불러 진지하게 말을 꺼내더라고요. 너희 부부 연봉이 얼마나 되니? 솔직히 말해서 우리 세희가 집에서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밖에서 일도 안 해보고 곱게만 자랐잖니. 그래서 가진 게 없다. 그러니 많이 버는 잘난 너희들이 세희 결혼 좀 도와줘야겠다 하며 부탁 아닌 협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남편은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기에 2천만 원 정도 내주고 앞으로 제 가게로 찾아오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야겠다며 벼르고 있던 와중에 2천만 원이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발작하듯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난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2천만 원? 그 돈으로 누구 코에 붙이냐? 요새 지방에서도 그 돈이면 결혼식도 못한다. 니들 돈도 많이 벌면서 그러는 거 아니야. 지들은 아주 경기도의 궁궐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지 동생은 치질이 궁상으로 살으라고? 뭔 2천만 원이야? 그 돈으로는 혼수랑 예단도 못해. 어휴, 이래서 아들 낳아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야. 밑빠지게 좋은 대학 보내서 뒷바라지 평생 했더니 속물 같은 여시 같은 마누라 잘못 만나서 하나밖에 없는 동생 시집 간다는데 꼴랑 2천만 원이라고 퉁치라고 하고 있네. 아이고 내 팔자야 하며 눈물도 안 나는데 시어머니는 곡소리를 내고 있었고, 그 옆에서 시누이는 아니 언니는 예단이랍시고 우리 오빠한테 샤넬 가방까지 받아놓고 저한테 이러는 거 아니죠?
그리고 결혼식도 사치스럽게 강남에서 제일 좋은 데서 해놓고 저는 비교되게 쓰레기 같은 데서 결혼이라도 해야 속이 풀리신다는 거예요? 언니,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돈도 많이 벌면서 나 참 진짜 쓰레기 같은 거지 부부네? 하며 소리를 지르던 와중 순하디 순한 제 남편의 얼굴이 돌처럼 굳으며 여태까지 당했던 울분을 터트리기라도 하듯 담담하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말씀은 똑바로 하셔야죠. 제 학비를 대주셨다고요? 저 대학 다니는 4년 내내 장학금 받아서 학교 졸업했고 공부하느라 코피 터지게 바쁜 와중에 과외까지 풀로 해서 그 큰돈 전부 생활비 쓰시라고 드렸어요. 그뿐이었어요? 세희가 어릴 때부터 미술 공부한다고 집안에 있는 돈 다 끌어다 쓰는 바람에 저는 사고 싶던 참고서 한 권도 학원도 참아가면서 혼자 독학해서 대학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결혼할 때 저희는 각자 모은 돈으로 결혼식 올렸습니다. 세희가 애도 아니고 이제 다 큰 성인인데 오빠가 2천만원 보태주는 것도 감사해야지. 백수인 주제에 남들 하는 거 다 하려고 하는 그 낭비벽이 제 정신이라고 보세요? 더 이상 막말하시면 저 못 참습니다. 세희 결혼은 알아서 하세요. 결혼을 미루던 돈 모아서 하든 부부끼리 알아서들 하세요. 저 결혼할 때 저희 집에서 단 한 푼도 못 받았으니 제가 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라며 맞는 말만 계속 해대는 남편을 보며 뻥진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아무 말 없이 벌벌 떨면서 서준아, 내 이야기 좀 들어봐라. 얘 네가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면서 앉아있었고 남편은 가자, 여기서 더 이상 1분 1초도 있기 싫어 하며 제 손을 잡고 시댁을 나섰죠. 그렇게 돌아와서도 남편은 분이 안 풀렸는지 씩씩거리며 연거푸 맥주를 마셔댔고 저도 옆에 앉아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한 말을 곱씹어 생각해보니 다 큰 딸이 결혼한다는데 도대체 왜 저희 부부가 1억이란 큰돈을 내가며 혼수의 예단까지 책임을 져달라고 하는 건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고 2천만원이라는 돈도 정말 큰돈인데 그게 적다고 호통을 치질 않나.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평생을 남의 돈이나 빨아먹으며 놀면서 지내는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자리 잡고 아버지가 주신 아파트에서 사는 저희를 마치 죄인 취급하며 나무라던 모습들이 생각나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다음날부터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결혼 준비는 하지 않고 저희한테 빨리 돈을 뜯어내야 한다는 심보로 허구한 날 남편과 제 휴대폰으로 번갈아 전화해 문자까지 해대면서 돈 달라고 독촉을 하기 시작했죠. 연락의 내용인 즉슨 시누이 배가 부르기 전에 빨리 결혼식을 해야 한다. 예단이랑 혼수할 돈이 부족하다. 예단 가방으로 언니랑 똑같은 모델인 샤넬 클래식으로 사달라. 아파트 전세라도 들어가야 하니 돈은 좀 더 달라는 둥 말같지도 않은 소리들을 해댔고 처음엔 무시하던 제 남편도 날이 갈수록 도가 지나치는 모습에 더 이상은 못 참겠다며 단판을 지어야 한다더니 퇴근하자마자 무서운 표정을 지으며 시댁으로 찾아갔습니다. 남편을 혼자 보냈다간 일이 나도 크게 날 것 같아 저도 얼른 따라 나섰죠. 시댁에 갔더니 그 사단을 내놓고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한가로이 깔깔거리며 TV나 보고 있더군요. 남편은 그 둘을 보며 살기 어린 눈으로 쳐다봤고 그 둘은 그런 눈빛을 느꼈는지 얼른 TV를 끄고 그제서야 서준이 왔니? 오빠 왔어? 하며 어색하게 실실거리고 있었죠.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아가씨, 일단 결혼은 축하드려요. 그런데 도저히 예단이나 혼수를 저보고 해달라는 문자 내용엔 제가 동의할 수가 없네요. 아가씨, 모아둔 돈은 있으세요? 하며 저도 모르게 도끼 오른 말투로 싸우치자 시누이는 발끈하며 언니, 그걸 왜 물어보세요? 본인은 금수저에 돈 쉽게 번다고 저 무시하는 거세요? 그딴 건 예의 없게 왜 물어봐요? 나 참, 누가 보면 강남 타워팰리스 살면서 연봉 20억은 되는 줄 알겠네? 하면서 되려 큰 소리 치길래 저도 열이 뻗쳐서 한마디 했습니다. 저기요, 그래도 그간 정이 있어서 서준씨한테 말은 다 안 했는데 그럼 여태까지 저한테 뜯어간 돈들 다 합쳐도 1,000만원은 좋게 넘을 것 같은데 그 돈 가져가서 다 어디다 쓰셨어요? 한심하시네요. 하는 일도 없이 집구석에서 빈둥거리기만 하면서
꼴에 백화점 VIP 스티커는 차에 왜 붙이고 다니세요? 남편이랑 제가 준 돈만 여태 1억은 넘겠어요. 돈 맡겨놨어요? 막말로 내가 돈 버는 거 나나 남편이 잘나서 버는 건데 평생 백수로 살면서 못난 게 저희 탓도 아니고 2천만 원이면 됐지. 1억이요? 1억 벌어보신 적이나 있으세요? 라며 앙칼지게 말했더니 시어머니랑 시누이는 부들부들 떨더니 느닷없이 시누이는 자신의 배를 어루만지며 언니 너무하시네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나 무시하면서? 저 뱃속에 우리 금쪽이 있어요. 애를 안 가져봐서 모르나 본데 저 이러다 유산하면 언니가 책임지실 거예요? 말 너무 험하게 하시네. 그리고 그 돈도 저랑 엄마 용돈 쓰라면서 언니가 쥐어주신 거잖아요. 저희가 언제 찾아가서 돈 뺏었나요? 하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면서 우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더니 옆에서 시어머니는 그런 딸을 안쓰러워하며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그래, 혜린이 너 돈 좀 번다고 그렇게 유세 떠는 거 아니다. 애미 된 입장으로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아들, 딸 둘 다 잘 살면 얼마나 좋겠니? 그런데 우리 세희가 세상 물정도 모르고 몸도 약해서 여태 취직을 안 한 거지. 어디 모자라서 못한 게 아닌데 왜 그렇게 다그친다니? 어차피 나 죽으면 이 아파트 세희랑 서준이 반반 나눠서 물려줄 생각이었는데 가족끼리 그래서 되겠니? 그러니까 서준이 너도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너희는 지금 애도 없는데 40평 아파트에서 둘이 사는 게 웬 말이냐. 20평이면 충분하지 않니? 그거 팔면 20평짜리 아파트를 가고도 몇 억은 남으니 그거 팔아서 세희 좀 나눠주면 얼마나 좋니? 그렇게 욕심부리면서 혼자 사는 거 아니다. 그리고 혜린이 너도 내가 본 가방만 몇십 개던데 시누이 결혼기념으로 하나 주면 덧나니? 욕심만 그득해가지고서는 쯧쯧 하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대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도 한마디 했죠. 어머니, 그거 저희 아버지가 피땀 흘려 번 돈으로 주신 저희 아버지 아파트예요. 마치 본인들 재산처럼 말하면서 쉽게 팔으라 마라 하시는데 제정신이세요? 했더니 아니 이미 예식장을 잡아놨는데 이제 와서 물리란 거니? 우리 딸도 좋은 데서 결혼시켜주려고 너희랑 똑같은 데 잡았다. 위약금이 얼만지는 아는 거야? 어? 하며 소리를 지르시는데 아니 가진 것 하나 없이 도대체 왜 거기서 결혼을 한다는 거며 계약금은 어디서 나서 거기를 계약했다니. 화가 나다 못해 어이가 없어 입술만 파르르 떨며 말을 아끼던 저를 옆에서 지켜만 보던 남편은 냉정한 목소리로 막무가내인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통보했습니다. 엄마, 이 집 팔아서 나오는 돈 저희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세희 돈 모을 때까지 결혼을 미루던 이 집을 팔아서 결혼 비용을 대주던 이제 둘이 알아서 하세요. 저도 참을 만큼 참았고 더 이상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제 와이프 가게로 찾아오시면 영업방해로 신고할 거고 여태 와이프한테 뜯어간 돈 돌려달라고 안 할 테니 적당히 하세요. 저 마음 같아선 결혼이고 뭐고 엄마랑 세희 둘 다 뒤집어 놓고 인연 끊고 싶은 생각인데 간신히 참고 있는 거예요. 라며 일어났더니 그제서야 시어머니 울면서 남편의 바짓가랑이를 잡으며 아니 서준아 아니다. 다시 생각해봐라. 1억이 너무 많니? 그럼 5천만 원이라도 사오. 결혼식장 대관료만 8천만 원이야. 이 어미랑 세희를 죽일 셈이냐? 그것도 너무 많니? 그래 그럼 처음에 주기로 했던 2천만 원이라도 일단 다오. 엄마 그만하세요. 제가 여태 호구 등신처럼 뼈 빠지게 벌어 엄마랑 세희 밑으로 생활비로만 한 달에 들인 돈이 350만 원입니다. 그게 적으세요? 도대체 여태까지 들였던 그 돈은 다 어디 갔나요? 그리고 세희 너 정신 좀 차려라. 차마 애도 가진 몸이라 더 이상 말은 아끼겠지만 너 지금 남들이 보면 그냥 거지야 거지 새끼. 네가 진짜로 결혼하고 싶고 앞으로 애기 엄마가 될 거라면 이제라도 정신 차려서 아르바이트를 하든 뭘 하던 알아서 돈 벌어서 결혼 올려. 나도 할 만큼 했다.
앞으로 용돈 보내드리던 거 안 보낼 겁니다. 그리 아세요. 하며 울면서 빌던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뒤로 한 채 시댁을 나와버렸죠. 집에 오자마자 제 얼굴을 보더니 남편은 볼낯이 없다는 듯 흐느끼는 목소리로 제게 또 연신 미안하다며 빌어댔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강하게 나갔어야 했어. 그랬으면 세이나 엄마가 저렇게까진 안 됐을 텐데. 네 얼굴 보기가 부끄럽다. 정말 미안하다. 며 눈물을 흘리다 잠들었습니다. 그때까지 전 그래도 남편의 가족이란 생각에 등신처럼 연까지 끊을 생각은 없었습니다. 시댁으로 보내는 용돈을 줄이긴 했어도 아예 끊진 않았고 연락도 종종 하긴 했습니다. 뭐 쌍방으로 하는 연락은 아니고 시댁의 일방적인 연락이었지만요. 하지만 그런 저나 남편을 비웃기라도 하듯 시댁의 무개념 짓은 도통 끝을 몰랐습니다. 얼마 전 가장 바쁠 점심시간에 시누이는 염치없이 또 찾아와 저를 부르며 가게 앞에 놔두었던 입간판과 심어져 있던 화분을 발로 차서 뭉개더니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언니! 야 박혜린 나와!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우리 엄마랑 날 굶겨 죽일 셈이야? 용돈을 왜 줄여? 니년이 불려시 같은 짓을 해대서 착한 우리 오빠가 변한 거 아니야? 어? 돈 좀 번다고 협박하는 거지? 죽여버릴 거야! 하며 시누이가 난리를 피워댔고 조용히 클래식 음악만 울려 퍼지던 가게 안은 순식간에 몰려든 인파로 웅성거리게 되었죠. 그런 모습을 보자 저도 냉정을 잃고 여기가 가게라는 사실도 잊은 채 한마디 쏴붙였습니다. 아가씨 정신 차리세요. 대낮부터 남의 업장에 찾아와서 이게 무슨 짓이에요? 아버님 돌아가신 후 벌써 10년이 다 돼가요. 그동안 시어머니랑 아가씨 누가 먹여 살렸나요? 그리고 미대 등록금이 좀 비싼가요? 그거 다 누가 대줬어요? 다달이 용돈 쓰라고 월 350을 줬어요. 누가요? 제 남편이요. 시어머니랑 아가씨가 흥청망청 쉽게 쓰던 그 돈 제 남편은 자고 싶을 때 안 자고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하고 싶은 거 안 해가며 힘들게 번 돈이에요. 그런 귀한 돈을 몇 년 동안 주면서 뒷바라지 했더니 이제 본인들 결혼한다고 1억을 내놓으라고요? 제정신이세요? 어디 재벌집 딸이시냐고요. 저희 결혼할 때 아빠가 아파트 주시고 혼수 예단 다 하는 동안 제가 시댁에 돈 한 푼 받은 거 있는 줄 아세요? 부끄러운 줄 좀 아세요 아가씨. 나이가 이제 29이라고요. 29. 9살 아니잖아요. 애 아니잖아요. 이제 곧 엄마 될 거라면서요. 언제까지 그렇게 빈대처럼 살 거냐고요? 하며 여태까지 당했던 모든 울분을 토해냈죠. 그러자 옆에 모여들어 구경하던 모든 손님이 일제히 아가씨를 비난하며 에휴 찌찌 저거 완전 빈대네. 진짜 쪽팔린 줄을 모른다. 나 지난주에 왔을 때도 저러고 있더니 저거 완전 순 악질이네 악질. 가족한테 저러는 거야? 라며 핸드폰을 꺼내들더니 아가씨의 추한 행태를 동영상으로 찍어서 SNS에 무개념 시누이 본썰 하며 올려대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서야 자신을 둘러싼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모자란 사람 취급을 하는 걸 깨달은 시누이는 얼굴이 시뻘개지더니 두고 보자며 그대로 택시 타고 자리를 떠났고 어안이 벙벙해지며 다리에 힘이 풀린 저는 손님들께 연신 추한 꼴 보여드려 죄송하다며 사과의 의미로 그날 있던 고객님들에게 와인을 한 병씩 서비스로 드렸습니다. 그 후로 정신을 차린 건지 한 달 가까운 시간 동안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가게에 코빼기도 비치지 않게 되었고 남편과 절 괴롭히던 문자나 전화도 뚝 끊기게 되었죠. 그래서 드디어 평화가 찾아왔구나 하며 좋아하던 찰나 저녁 먹으려고 음식을 차리던 와중 저희 집으로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더니 남편에게 선전포고라도 하듯 시어머니가 악을 지르시며 니네들이 바라던 대로 경기도 아파트 팔아서 식장 예약했다. 너희가 돈을 안 준다니 이 어미가 어찌할 도리가 있나. 이제야 좀 직성이 풀리니? 그러는 거 아니야. 욕심만 잔뜩 해서 죽을 때 그 돈 다 싸가지고 갈래? 라며 말씀하시는데 그 순간 남편의 얼굴이 빨갛다 못해 새하얗게 질리더라고요. 아버지가 물려주신 유일한 집을 그렇게 쉽게 파셨다고요? 어머니는 어떻게든 평생을 세이랑 엄마 뒷바라지만 하면서 살길 원하는 것 같은데 도저히 그렇게는 못하겠네요. 나가세요. 안 나가시면 가택침입으로 경찰 부릅니다. 그냥 연을 끊읍시다.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제가 등신호구 지갑으로 밖에 안 보이시죠?
그나마 드렸던 용돈도 여태까지 그래도 가족이라고 알량한 정 하나만 보고 보내드렸는데 앞으로 아예 안 보낼 겁니다. 내일부터 법원에 접근금지 신청 낼 거고요. 돌아가세요. 하며 시누이와 시어머니 앞에서 핸드폰으로 112를 누르는 모습을 보여줬고 어안이 벙벙해져 문 앞에서 앉아있는 둘을 뒤로 한 채 문을 쾅 하고 닫아버렸습니다. 순하기만 하던 남편은 정말로 칼을 빼들고 연을 끊기로 한 건지 저한테 신신당부하며 저것들 사람 취급하지 말라고 제 핸드폰에서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번호를 지우며 차단시켜버렸고 정말 다음날 여태까지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보낸 도가 지나친 문자나 통화 목록들을 모아 법원에 접근 금지 신청을 냈죠. 그토록 저와 남편을 괴롭히던 시댁이었는데 그렇게 간단히 가족의 연이 끊기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어찌어찌 들은 사실로는 시아버지가 물려주신 집까지 팔아가며 물심양면으로 뒤치다꺼리하던 시어머니를 시누이는 결혼할 돈도 받았겠다, 더 이상 돈 나올 구멍이 없어져 필요 없단 건지 자기 친엄마인데도 월세방으로 처박아 버린 다음 더 이상 연락을 안 하고 산다고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멀쩡한 줄로만 알았던 시누이의 남편은 알고 봤더니 도박 중독의 알코올 중독자로 경기도의 30평짜리 아파트에 일도 안 하며 평생을 백수로 살며 백화점 VIP였던 시누이네 집안이 돈 꽤나 있는 집인 줄 알고 본인 빚을 갚아달라는 명목으로 임신시켜 결혼까지 했는데 개뿔 가진 것 하나 없고 그나마 있던 아파트까지 팔아버려 짐덩이는 시누이나 뱃속의 자식만으로도 충분하다며 시어머니를 내쳐버렸죠. 게다가 본인의 빚을 갚아주기는커녕 허영만 가득한 결혼식에 돈을 다 쏟아부어 가진 게 하나도 없으니 나가서 일해서 돈이나 벌어오라며 시누이는 임신 6개월 차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식당에 나가 뼈 빠지게 고생하며 설거지 일을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후로 저나 남편은 다시 행복한 신혼생활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어중간하게 지나갔으면 남편과 전 계속 마음이 불편했을 텐데 워낙에 오랫동안 괴롭힘을 당했고 역시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산이었던 아파트를 팔아버린 게 남편에겐 큰 의미였을 거고 평생을 남편에게 가족이란 족쇄를 채우며 커다란 마음의 짐이었던 시댁이 알아서 난리를 치며 연을 끊게끔 만들어줬으니 더 이상 마음이 불편하지도 그 둘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저도 아이를 가졌습니다. 더 이상의 스트레스를 주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니 마음이 편해져서인가 꼬물이라고 태명까지 지어주었죠. 앞으로 태어날 저희 아이는 저 둘을 반면교사 삼아 마음이 가난한 아이로 키우지 않을 겁니다. 저희 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